저는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뇌를 맑게 돌보는 방법을 전하는 내레이션 가이드입니다. 혹시 오늘도 방금 전까지 하려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멈칫하며 생각해 보셨나요? 그 순간의 당혹감과 불안 저도 충분히 압니다. 문득 찾아오는 깜빡임이 점점 잦아질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자라나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걱정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거창한 도구도 힘든 운동도 필요 없어요. 안전하게 집에서 편안히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5개의 챕터를 통해 원인과 실제 사례, 해결책, 그리고 바로 해볼 수 있는 실천 팁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조금만 따라오시면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무엇보다 하루 1분이면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함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문득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해야 할 일을 떠올리려 하는데 머릿속이 뿌옇게 느껴진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깜빡하는 순간이 잦아지면서 불안이 찾아옵니다. 약속 시간을 한 번 더 묻게 되고 분명히 알고 있던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기만 할 때 그 답답함이란 말로 다할 수 없어요. 특히 가족들 앞에서 손주 이름을 헷갈리거나 며칠 전 통화했던 내용이 가물가물할 때면 혹시 더 나빠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런 마음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모든 건망증이 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그리고 뇌에 주는 자극이 줄어들면서 기억의 불씨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이 굳어지는 것처럼 뇌도 적절한 자극 없이는 둔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리한 훈련보다는 뇌가 좋아하는 작은 신호를 자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전직 교사였던 김정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74세인 그분은 몇 달 전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제자의 얼굴은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이름이 끝내 떠오르지 않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서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분이 제자 이름을 잊는다는 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분은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며 체념하려 하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작은 뇌 자극 루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마친 후 거울 앞에서 5분 정도 간단한 움직임을 반복하셨어요.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고 목을 부드럽게 돌리며 혀를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이었죠.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2주차에 접어들면서 뭔가 다른 기분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조금 더 맑아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3주째 되는 날 마트에서 또 다른 제자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그 아이 하며 이름이 환하게 떠올랐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그 루틴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꾸준히 하니까 분명한 변화가 있더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가장 기뻤던 건 손주들과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예전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가족들도 할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지셨다며 놀라워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김정수님처럼 뇌가 금방 따라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첫 단추를 끼워보면 어떨까요? 하루 1분 앉아서 가능한 루틴으로 기억의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규칙성이에요. 빨리 하려고 서두르지 마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천천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려. 아침에 세수를 마친 후 거울 앞에서 오늘 만날 사람을 3명 정도 소리내어 불러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그날 중 가장 즐거웠던 장면 하나를 떠올리며 20초간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느끼고 계신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방법이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이제 걱정과 공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안도와 희망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혹시 최근에 걷다가 휘청하거나 계단 앞에서 주저하게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균형이 흔들리면 자연스럽게 외출이 두려워지죠. 혹시 넘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활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수록 몸과 뇌는 더욱 둔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알아보면 조금 더 마음이 놓일 거예요. 우리 발가락의 섬세한 움직임은 손해와 직접 연결되어 균형 감각과 집중력에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의외로 미세한 발끝 자극이 뇌에 깜빡이는 불빛처럼 도착해서 잠들어 있던 신경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발가락 끝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어서 이곳을 자극하면 뇌의 여러 영역에 동시에 신호가 전달됩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여러 음이 어우러져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그래서 발끝 운동이 단순해 보여도 뇌에는 매우 복합적이고 풍부한 자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몸소 체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6세 박도현 어르신은 평생 군인으로 복무하시며 체력에 자신이 있었던 분이에요.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비틀거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반드시 난간을 꼭 잡고 다니게 되셨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후로는 외출 자체가 무서워지셨다고 해요. 혼자 밖에 나가는 게 불안해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만 외출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 검사도 받아보셨지만 특별한 질병은 없다는 진단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하시면서 꾸준한 운동을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박도현 어르신은 운동이라고 하면 격렬한 것들만 떠올랐고 지금 상태로는 위험할 것 같아 엄두를 내지 못하셨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발가락 자극 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앉아서 할 수 있다는 점과 간단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시작해 보기로 하셨어요. 매일 아침 식사 전과 저녁 TV 시청 전 하루 2번씩 의자에 앉아 발가락 운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운동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부담 없이 계속하셨습니다. 2주째 접어들면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3주째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계단을 오르려다가 문득 난간에 손을 대지 않고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조심스럽게 한 계단, 2계단 올라가다 보니 어느새 2층까지 손 안 대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시네요. 지금도 박도현 어르신은 매일 발가락 운동을 이어가고 계세요. 요즘에는 혼자서도 자신 있게 외출하시고 과거에 즐겨 하셨던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예전의 당당한 모습을 되찾으신 것 같다며 무척 기뻐하고 계세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발가락을 위쪽과 아래쪽으로 각각 5초씩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에는 발가락으로 바닥을 꾹 눌러서 10초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벌렸다가 모으기를 10초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30초 한 세트가 되고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씩만 하면 충분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천천히 그리고 통증 없이 하는 것입니다.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발가락에 조금이라도 아픔이 느껴지면 즉시 동작을 멈추고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실천할 때 도움이 되는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TV 리모컨을 잡기 전에 먼저 30초 발가락 루틴부터 하시는 겁니다. 리모컨 잡기 발끝 운동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양말을 신기 전에 발바닥을 가볍게 문질러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시작하시면 더 편하고 효과적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 때마다 발끝에서 시작한다는 이 한 가지 단서만 기억하세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여러분의 균형 감각과 자신감을 되돌려 드릴 겁니다. 목이 뻣뻣해서 고개 돌리기가 힘들어요. 말이 자꾸 꼬여서 부끄러워요.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지래요. 이런 말씀들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로 다른 불편함 같지만 사실은 모두 뇌로 향하는 중요한 길목이 막히거나 둔해져서 생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목과 혀, 귀는 뇌와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목의 부드러운 회전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고 혀의 다양한 움직임은 언어를 담당하는 뇌 중추에 직접적인 자극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귀 주변의 부드러운 당김과 마사지는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을 깨워서 몸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주죠. 이 세 부분이 함께 움직일 때 뇌는 마치 여러 개의 문이 동시에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각각 따로 자극할 때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신호가 전달되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이런 원리를 직접 경험하신 이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1세인 그분은 평생 가정을 돌보며 바쁘게 살아오신 주부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목과 어깨가 점점 뻣뻣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변화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심해져서 고개만 조금 돌려도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말하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술술 나왔을 단어들이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꾸 말이 꼬였습니다. 특히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면 예전처럼 또박또박 읽어주지 못해서 마음이 무척 속상하셨어요. 게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마다 어지러질한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심할 때는 잠깐 앉아서 쉬어야 할 정도였죠. 이런 증상들이 겹치면서 외출하는 것도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특별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 그리고 나이로 인한 전정기관의 기능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목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권하셨죠? 하지만 이영자님은 목 운동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만 떠올랐어요. 게다가 혼자 하기에는 정확한 방법을 모르겠고 잘못하면 더 악화될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과 혀, 귀를 함께 자극하는 간단한 루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시작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후와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2번씩 거울 앞에서 천천히 따라하기 시작하셨어요. 목을 좌우로 위아래로 부드럽게 돌리고 혀를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며 귀를 살살 당기고 마사지하는 동작들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목이 뻣뻣해서 움직이는 범위가 매우 작았어요. 하지만 억지로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하셨습니다. 2주째 들어서면서 목의 움직임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어지러질한 증상도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3주째에 나타났습니다. 손주가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을 때 예전처럼 또박또박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말이 꼬이지도 않고 목소리도 훨씬 또렷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잘 읽어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 후로도 계속 좋아져서 지금은 복잡한 드라마를 보면서도 인물 관계를 척척 설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의 뻣뻣함도 많이 줄어들어서 일상생활이 한결 편해지셨고 어지러질한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고 해요. 가족들은 어머니가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신 것 같다며 무척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안히 앉아서 어깨에 힘을 쭉 빼세요. 그 다음 고개를 좌우로 위아래로 각각 5초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범위까지만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혀 운동은 혀를 입 밖으로 5초간 내밀었다가 좌우로 5초씩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입천장을 10초간 눌러주세요. 귀는 위쪽, 옆쪽, 아래쪽으로 각각 5초씩 부드럽게 당긴 다음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실천할 때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목 운동은 반드시 시원한 범위까지만 하시고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범위를 줄이거나 속도를 늦추세요. 혀 운동을 할 때는 거울을 보면서 방향과 힘을 확인하시면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감의 단계를 넘어서 안도의 숨을 쉬어볼 시간이에요. 내 몸의 작은 변화가 뇌의 여러 문을 여는 소중한 신호라는 걸 알게 되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운동 가짓수가 많아지면 복잡해서 결국 포기하게 돼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하나하나 따로 기억해서 해야 한다면 금세 번거로워지고 부담스러워집니다. 복잡함은 꾸준함의 가장 큰 적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지속하기 어려우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극을 짧게 묶어서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면 뇌에 서로 다른 영역이 동시에 켜지면서 효과가 겹쳐지고 증폭됩니다. 마치 여러 악기가 한 박자에 맞춰 어우러질 때 하나의 악기로는 만들 수 없는 풍성한 음악이 탄생하는 것처럼요. 이런 통합 효과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뇌는 여러 자극이 동시에 들어올 때 각각을 따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패턴으로 인식합니다. 발끝의 움직임과 목의 회전, 혀의 자극과 귀의 마사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뇌는 지금 깨어날 시간이구나 하고 종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런 통합 루틴의 힘을 몸소 체험하신 최인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9세인 그분은 평생 회계사로 일하시며 숫자와 논리에 밝으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기억력과 균형 감각 모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전화번호를 잊어버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며칠 전에 한 약속도 까먹게 되었어요. 게다가 걸을 때도 자꾸 비틀거려서 외출할 때마다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평생 정확하고 체계적인 일을 해오셨던 분이라 이런 변화가 특히 더 힘들게 느껴지셨어요. 가족들은 아버지가 점점 위축되어 가시는 모습을 보며 무척 걱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을 꼼꼼히 읽고 경제 뉴스에 대해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곤 했는데 이제는 TV만 멍하니 보시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병원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반복되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뇌 자극 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운동을 따로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복잡하게 느끼셨어요. 하지만 모든 동작을 1분 안에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최인호님은 본인의 성격상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각 동작을 하나씩 익히셨어요. 발가락 운동을 일주일, 목 운동을 일주일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각각을 따로 할 때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3주째 되는 날 처음으로 모든 동작을 연결해서 1분 통합 루틴을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운동을 마치고 나니 머릿속이 확실히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하시네요. 그날 저녁 갑자기 20년 전 단골 고객의 전화번호가 숫자 그대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던 번호였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세요. 내 머리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 후로 매일 1분 통합 루틴을 빠뜨리지 않고 계속 하셨어요. 4주째부터는 균형 감각도 눈에 띄게 좋아져서 지팡이 없이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나자 예전처럼 신문을 꼼꼼히 읽고 경제 뉴스에 대해 분석해서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지금도 최인호님은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1분 루틴을 하고 계세요. 가족들은 아버지가 예전의 날카로운 판단력을 되찾으신 것 같다며 감격해하고 계시고 본인도 1분이 내 하루를 바꿔준다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1분 통합 루틴을 알려드릴거. 한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했으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먼저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목을 좌우로 돌리기를 10초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벌렸다 모으면서 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기를 10초 해주세요. 이어서 혀를 내밀면서 귀를 위로 당기기를 5초, 혀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귀를 옆으로 당기기를 5초 해줍니다. 그리고 혀로 입천장을 누르면서 귀를 아래로 당기기를 5초, 마지막으로 혀로 원을 그리면서 귀 마사지를 15초간 해주시면 됩니다. 총 1분이에요. 처음에는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2-3단계만 먼저 익히시고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가세요. 무리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가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천 팁을 알려드릴게요. 시간은 항상 같은 때로 정해두세요. 아침에 세수를 마친 후나 저녁에 TV를 보기 전 이런 식으로 일상의 특정 시점과 연결하시면 습관이 훨씬 빨리 자리 잡습니다.
안도를 넘어 희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몸에 남을 거예요. 짧지만 충실한 1분이 내일의 나를 분명히 바꿔줄 겁니다. 이 나이에 정말 달라질까요? 저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그런 의심과 걱정,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평생 써온 습관과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도 벅찬데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시도해 볼 만큼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이 바로 우리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이지만 뇌는 나이와 무관하게 자극에 반응합니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가 마치 차를처럼 계속 변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70대, 80대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연결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작은 신호의 누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매일의 소소한 반복이 신경의 길을 단단히 만들어가는 거죠. 마치 산길을 걸을 때 처음에는 풀숲을 헤치며 가야 하지만 계속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뇌의 놀라운 능력을 몸소 보여주신 윤광성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5세인 그분은 평생 몫으로 일하시며 정교한 손재주로 아름다운 가구들을 만들어 오셨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구 이름을 가끔 잊어버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까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5명의 손주가 있는데 큰 손주 이름을 부르려다가 다른 손주 이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주들은 웃으며 넘어갔지만 할아버지 마음은 무척 속상하셨어요. 더 큰 문제는 평생 자신 있던 손재주까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예전처럼 척척 해내지 못하고 도구를 잡는 손도 자주 떨렸어요. 가족들은 나이 때문이니까 당연하다고 위로했지만 본인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며느리가 TV에서 본 뇌자극 운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시큰둥하셨지만 1분이면 된다는 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꼼꼼한 성격이셨던 터라 일단 시작하기로 마음먹으시면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강하셨거든요. 윤광성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매일 1분 루틴에다가 몇 가지를 더 보탰습니다. 운동 전에는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깊게 호흡을 몇 번 한 다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운동이 끝나면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워낙 성실한 분이라 빠뜨리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3주째 접어들면서 뭔가 달라지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조금 더 맑은 느낌이었거든요. 4주째에 첫 번째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주 중 한 명이 놀러 왔을 때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었을 뿐만 아니라 생일까지 정확히 기억해서 축하해 주었던 거예요. 그 손주가 할아버지가 내 생일을 기억해 주셨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눈물이 나셨다고 해요. 6주가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손주들의 생일도 하나씩 기억해 내기 시작했고 심지어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척척 맞춰서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예전의 세심함을 되찾으신 것 같다며 감격했습니다. 손재주도 서서히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못질부터 다시 시작하셨는데 8주 정도 지나자 예전처럼 정교한 작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을 위해 작은 장난감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신다고 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윤광성님이 이제 집안의 기억 담당이 되셨다는 점이에요. 가족들이 뭔가 기억이 안 날 때면 할아버지께 물어보는데 대부분 정확하게 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은 누구보다 먼저 챙기시는 분이 되셨어요. 이제 우리만의 간단한 계획을 세워볼까요? 복잡할 것 없이 매일 1분만 투자하는 거예요. 윤광성님처럼 물 한 컵으로 시작해서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좋아하는 조용한 음악을 배경으로 깔면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천천히 해나가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시간이라는 점이에요. 우리 뇌는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아침 7시든 저녁 8시든 정해진 시간에 하시면 뇌가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실천할 때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에 1분, 내 뇌와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알람을 설정해 두세요. 그리고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해서 작은 성공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다음 날 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런 작은 성취감이 계속하는 동력이 되거든요. 혹시 중간에 빠뜨리는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뇌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반응하고 변화합니다. 불안했던 마음은 이제 뒤로 멀어지고 공감을 통해 얻은 힘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안도감 위에 차곡차곡 쌓인 꾸준함은 결국 희망을 단순한 바람이 아닌 습관으로 바꿔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에서 출발해서 공감으로, 안도로, 그리고 희망으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깨달으셨을 거예요. 복잡한 처방이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루 1분, 나를 위한 가장 간단한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뭔가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부담감은 가지지 마세요. 의자에 편히 앉은 그 자리에서 발끝에서 시작해 목과 혀, 귀로 이어지는 작은 파동을 천천히 보내보시면 됩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뇌에게 전하는 소중한 신호가 될 거예요. 김정수 님이 제자 이름을 환하게 떠올리셨던 그 순간, 박도현 님이 손 안 대고 계단을 올라가셨던 그 기쁨, 이영자 님이 동화책을 또박또박 읽어주셨던 그 뿌듯함, 최인호 님이 오래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억해 내셨던 그 안도감, 그리고 윤광성 님이 손주들의 생일을 먼저 챙기게 되셨던 그 따뜻한 마이너스, 이 모든 변화들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희망입니다. 기억하세요. 뇌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70대든 80대든 꾸준한 자극에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시작이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부담 없이 천천히 함께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루틴을 더욱 편하고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실용적인 요령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건강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씩 더 또렷해지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의 더 밝은 여러분을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